이제 양압기를 쓰게 되면은 내가 쓴 수치들이 그때그때마다 기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환자와 이제 전문가가 눈으로 보고 효과가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맞추고 교정하면서 상담을 해가는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만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면무호흡과 양압기 착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양압기를 진단을 받거나 처방을 받고 나서도 이거를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팁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양압기 사용해서 본인이 일단은 효과를 봐야 됩니다. 양압기를 쓰고 다음날 정말 개운하다. 정말 이렇게 잘 잔 적이 몇십 년에는 처음이다. 그런 거를 말씀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쓰기가 편한 방법을 본인이 몸에 익혀야 됩니다. 굉장히 편하지 않게 쓰는 법을 익히고 있다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의사와 적절하게 상담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 마스크랑 끈은 소모품입니다. 기계는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계속 쓰는 거지만 이제 끈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느슨해질 수도 있고 얼굴에 매일 밀착하는 거기 때문에 마모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계에서 전달되는 압력이 기도로 잘 전달되지 않고 눈이랑 입으로 새서 불편감을 야기할 수가 있고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를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가 일단 양압기를 쓰려면 코로 압력을 전달을 해서 입이랑 목구멍으로 넘기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코가 편해야 됩니다. 코가 막힌다면 이제 우리가 뭐 의심할 수 있는 병들이 있죠. 만성 비염이라든지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뭐 축농증,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가 막혀서 양압기를 못 쓴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일단 코가 막혀서 양압기를 쓰기가 불편합니다. 그 점을 반드시 같이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코에 대해서도 먼저 치료를 해서 양압기를 쓰기 편하게 만드는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가 편해야 한다, 관리가 필요하다,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면 무호흡, 코골이 이런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과체중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체중이 늘면 우리 숨구멍, 기도가 그만큼 많이 눌립니다. 그러면 확실히 내 기도를 펴기 위해서 가해지는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는 더 센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적정 체중을 이제 목표로 도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저도 압력을 서서히 낮춰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자분도 이제 이 압력은 너무 편하다, 이 압력은 정말 느껴지지도 않는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치료를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압기라는 게 굉장히 양질의 수면, 좋은 수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음주라든지 과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면 자체도 방해가 되는데 위산이 많이 역류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목구멍, 후두, 코도 많이 붓게 하기 때문에 양압기 압력 자체도 올라가게 되고 코도 막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좀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증 외에 수면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수면 장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수면장애라고 하면은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면증, 렘수면장애, 흔히 목류병처럼 자다가 꿈꾸면서 걷는다든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면 중에 이제 팔이랑 다리를 이렇게 떠시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 우리가 양압기 착용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 수면에 또한 영향을 주는 약물,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수면을 많이 한다, 아니면 수면을 적게 한다. 그런 것들을 영향을 미치는 거를 내가 그 약에 대한 충분한 부작용을 이해하면서 효과적으로 양압기 착용에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주셨던 팁들 중에서 그 본인에게 맞는 압력을 찾고 본인에게 맞는 세팅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적정 압력은 어느 정도인 것이며 또 적정 압력의 기준도 따로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효과는 좋고, 즉 수면의 무호흡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펴주면서 불편함이나 그러한 부작용 등의 우려는 낮은 압력이 가장 이상적인 압력이겠죠. 그는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고, 같은 개인에서도 그날 이래서 내가 전날 음주를 했다, 아니면 감기에 걸렸다,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코가 부었다, 아니면 자세 변화, 똑바로 누워졌다, 옆으로 누워졌다,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양압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양압기 기기에 사용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주기적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라든지 아니면 수면다운 검사 전문의 선생님께 진단을 받으면서 압력을 맞춰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간혹 이제 연세가 많거나 심장, 뇌혈관 질환이 있어서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더 엄격하게 양압기라든지 무호흡 조절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진단적 수면다운 검사 말고 병원에 하루 더 이제 내원해서
적정 압력을 찾는 수면다원 검사를 한 번 더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말 그대로 이제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기계들을 붙이고 주무시는 걸 저희가 분석하게 돼요. 근데 적정 압력 찾는 수면다원 검사는 양압기를 직접 저희가 올바르게 착용하는 법을 한번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여태까지 잘못 착용했다, 올바른 착용법이 어떤 거다, 이런 거를 본인이 알 수가 있고, 가장 효과적이고 나한테 맞는 압력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적정 압력 수면다원 검사를 한 번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양압기 치료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일반 선생님이 아시는 불편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은 일단 없는데요. 호흡할 때 뭐 답답함, 그냥 마스크를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끈 눌림이라든지 마스크 쓰는 자체에 대한 불편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쉽게 우리가 조율할 수 있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양압기 착용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드물지만 이전에 기흉이라든지 폐기종, 그리고 이제 고령이신 이제 분들이 많이 앓고 계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우리가 COPD라고 하죠. 그런 거를 앓고 있거나 이전에 그런 거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양압기 치료는 조심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압력을 주는 것 자체가 그런 폐포라든지 이전에 그런 얇아졌던 폐를 터트릴 수 있고, 공기를 폐 안에 가둬버릴 수가 있어서 자다가 공기가 흉관, 그 가슴 안에 고여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압력이면서 최소한의 낮은 압력으로 하는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증된 우리가 수면다원 검사 전문의라든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철저하게 상담을 하고 처방을 받고, 이제 주기적으로 정말 한두 달에 한 번 꼭 내원을 하면서 체크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치료를 받고 나서 환자가 객관적으로도 이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또 환자가 이 양압기를 잘 수능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있을까요? 이제 양압기를 쓰게 되면은 내가 쓴 수치들이 그때그때마다 기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한 달 쓰면은 한 달치 데이터가 기계에 저장이 돼가지고 사용한 기간, 효과를 직접 환자와 이제 전문가가 눈으로 보고 효과가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맞추고 교정하면서 상담을 해가는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도저히 적응을 못해서 결국에 실패하는 환자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셨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양압기를 뭐 100명을 제가 처방을 드리면은 계속 평생 쓰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지는 않으세요. 이제 본인이 필요가 없게 느껴지신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부작용이라든지 불편함이 심하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수면 무호흡이랑 코골이가 있는 것 중에 이제 한 10에서 20% 원인은 코예요. 물론 편도라든지 입구멍, 목구멍이 좁아지는 게 사실은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감기, 그런 것처럼 코점막이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코골이가 더 심해지고 양압기의 압력 또한 그런 날에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니까 환자는 불편하죠. 그렇다 보니까 안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동반된 코 질환,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만성 비염, 부비동염, 축농증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근데 코 내부가 너무 구조적으로 좁다, 아니면 코 안에 우리가 칸막이, 비중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너무 휘어 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염 수술, 비중격 교정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를 효과적으로 아주 숨쉬기 편안하게 치료를 잘 하거나 이제 수술까지 해주는 경우에는 양압기 착용이 너무 이제는 편하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수면무호흡 중에 하나가 이제 인두, 즉 성인 같은 경우에는 편도비대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라든지 이제 청소년기 아니면 이제 젊은 성인 같은 경우는 아데노이드라고 코 뒤쪽에 이제 편도 조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을 이제 수술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양압기 압력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쓸 수가 있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그 외에는 턱뼈가 작은데 혀가 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기도가 잘 막혀서 수면 무호흡증에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면할 때 구강 내 착용 장치, 우리 약간 틀니처럼 이제 이빨 교정 장치처럼 잘 때만 착용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혀가 그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체를 조심스럽게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압기 착용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본인의 경험, 내가 양압기 착용을 한번 실패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우선 저는 솔직히 이거 당장 오늘 내일 안 해도 당장 큰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쉬세요. 쉬고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본인이 다시 이걸 해볼 수 있는 준비가 심리적으로 됐을 때, 그때는 조심히 낮은 압력으로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사이에 그럼 뭘 하냐,
체중 감량과 생활 습관 교정, 요즘에 또 여러 체중 감량 그 전문적인 의약품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을 처음에 조금 받으면서 체중 감량을 해도 낮은 압력으로 우리가 양압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본인이 스스로 수면 질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고 동기부여가 있을 때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실제로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성공적으로 다시 장기간 사용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한테는 양압기를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잠옷처럼 매일마다 그렇게 편안하게 양압기도 본인 일상에서 수면에서 그렇게 그냥 무심껏 녹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은 환자도 의사도 정말 만족스럽게 처방하면서 효과를 보실 걸로 생각합니다.